오늘은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학기 동안 너무 이제 수업만 하면서 달려왔는데요. 오늘은 좀 가볍게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음, 취미 여러분들 하나씩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 음악 듣기, 영화 감상, 그런 잠자기 이런 취미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뭐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취미들이 있잖아요. 뭐 DIY도 있고 사진도 있고 그다음에 시쓰기도 있고 여기도 음악이 가장 가운데 있지만 음악이 있고 수도쿠도 있고 어 TV로 스포츠 중계 보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취미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살아온 시간보다는 음, 대학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 이끌려 뭐 학원에 이끌려 지내왔던 시간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대학생이시기 때문에 남은 대학 생활하는 시간, 대학생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어왔고 그 시간 동안 뭔가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어, 한 학, 한 시절, 대학 시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회사에 가게 되면 또 이도 쉽지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취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취미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뭐 모터사이클, 뭐 악기, 그다음에 스포츠, 뭐 전동 킥보드, 사진, 레고, 그다음 3D 프린팅까지 뭐 여러 가지가 취미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 다양한 취미를 분명히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취미를 좀 대학교 내내 몇 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하셔가지고 좀 이게 좀 덕후가 된다고 하죠,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잘하고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취미를 하나씩은 좀 가져서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서 좀 끌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대학 생활에만 좋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취업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취업할 때 보면은 뭐 특기 취미 쓰는 란 아직도 존재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게 하나의 자신을 나타내는 아이덴티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취미에 대해서 좀 열정적으로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대학 생활에 로망을 갖고 있지만 공부를 자유롭게 하고 놀고 싶을 때 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라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이고 정말 제 대학 생활을 돌아봐도 공감이 되는 얘기였어요. 특히나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마음껏 대학 생활을 하려고 했었으나 그마저 쉽지 않게 되셨고 한 학기를 정말 인강 듣듯이 사이버 강의로 어, 해오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인터넷에 요즘에 도는 것 중에 제가 요즘에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도는 것 중에서 대학생활 학계의 정설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합관계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A집합, B집합, 교집합. 원만한 대인관계를 하면서 높은 학점을 받는다. 잘 친구들이랑 놀면서 학점도 좋은 아이들. 뭐 그 사이는 좀비라고 하죠.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지면서 충분한 수면을 갖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냐? 뭐 학사 경고를 받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다음 높은 학점을 받으면서 잠도 많이 자고 원만한 대인관계는 좀 아닌 아이는 아싸가 되겠죠. 근데 이거 세 개를 다 너무 잘하는 아이들, 물리법칙에 벗어나는 아이들이라고 하겠죠. 제가 볼 때 정말 좀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고요. 여러분들은 물리법칙에 벗어난 학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중에 개강을 하게 되면 대면 수업을 하게 되고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잠도 많이 자고
학점도 잘 받고 재밌게 놀고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방학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방학 때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 친구와 연애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학연수를 간다던가 아니면 해외여행을 지금은 못 가지만 여행을 간다거나 하는 어떤 여러분들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들어오면은 꿈꿔왔던 것들이겠죠. 난 대학 가면은 뭐 할 거야 라는 걸 꿈꿔오셨을 텐데 방학 때 신기하게도 조사를 알바천국에서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학생 개강 후 가장 하고 싶은 1순위는 아르바이트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이런 게 그렇게 뭐 돈이 중요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정말 돈 때문이 아니라 경험을 위해서 순수하게 개강 후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아르바이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가 개인 생활비 마련이겠죠. 개인 생활비, 네, 뭐 세상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대학생들의 개인 생활비 개인들이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가장 하고 싶은 일까지 되면서까지 돼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르바이트를 가장 하고 싶고 어학 공부를 하고 싶고 취업 준비를 하고 싶고 친구들과 놀고 싶고 친구들과 놀고 싶고 학교에서 CC를 해보고 싶고 외모 관리, 배낭여행, 동아리, 미팅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바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합니다. 같은 내용이죠.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의 여름방학 계획도 알바를 90%나 너무너무 하고 싶다고 합니다. 중복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90%가 나왔죠. 근데 막상 알바를 구하는 게 좀 어렵대요. 특히나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사람들이 구하는 사람도 잘 없다고. 그래서 알바 스펙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라고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이제 알바를 구하셔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겠죠. 사람이 필요한 곳은 어디나 있으니까. 근데 알바를 하시려면 저는 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알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인의 70% 이상이 아르바이트가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취업에 도움이 되는 아르바이트는 어느 게 있느냐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봐야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코로나 마스크와 귀에 줄을 붙이는 알바. 뭐 개당 100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집에서 10,000개를 만들어서 100만 원을 버는 거. 여러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단순한 알바 뭐 그런 게 있었고요. 어, 아니면은 밤에 일하는 알바를 하셔서 수익에 좀 그 밤에 일하는 알바들은 좀 수입이 크잖아요. 시간당 페이가 큰데 그런 걸 하셔서 이제 좀 밤 시간을 알바로 불을 태우시고 낮 시간에는 이제 좀 잠을 자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르바이트 추천 알바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프랜차이즈 매장 알바, 뭐 여러분들이 어, 프랜차이즈 회사에 취업을 원하시거나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알바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사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자리 잡은 곳들이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도 배울 수 있고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SPC라는 뭐 기업을 알고 계시나요? 아마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어, 뭐 어느 기업 하나를 콕 집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냥 예를 드는 건데 SPC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근데 파리바게트,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회사들이 SPC라는 모기업의 자사 브랜드입니다. 물론 해외 브랜드를 가져다가 쓰는 것도 있지만 국내 모기업은 SPC라는 회사예요. SPC라는 회사를 들어가고 싶어서
파리바게트에서 알바를 2년, 3년 했다. 뭐 베스킨라빈스에서도 2년, 3년 했다. 하면은 우리 회사를 정말 들어오고 싶었구나라는 거를 좀 인정해 줄 수가 있겠죠. 서비스직 알바. 뭐 서비스직인데 여러 가지 서비스직이 있는데 뭐 호텔이나 패밀리 레스토랑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비스직을 하게 되면은 그 서비스직에서 일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뭔가 빠릿함, 그다음에 빨리빨리 하는 거, 빠릿빠릿하는 거와 뭔가 예의 바른 태도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어서 많이 티가 난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은 이제 서비스직 알바를 하면은 그런 것들이 몸에 배인다고 하니까 되게 좋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직이 음, 뭐 호프집에서 막 뛰어다니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것도 물론 빠릿해질 수 있기는 하지만 현장형 알바, 뭐 축제나 영화제, 전시회, 박람회 등에서 일을 하는 거 보면은 며칠 일 안 하는데 굉장히 고수익인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기업 박람회를 통해서 새로운 기업을 알게 될 수도 있고, 중소기업 박람회를 통해서 또 중소기업을 또 더 많이 알 수도 있고, 중소기업의 단점을 또 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마케팅에 관련된 이런 것들, 어떻게 중소기업들은 홍보를 하고 대기업들은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또 알 수가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술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대학 내내 메카트로닉스 학과이기 때문에 꼭 기술 분야로 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기술 마케팅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런 데 가서 다양한 경험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업 사무보조 알바 같은 경우에는 뭐 미리 그 회사를 알아볼 수 있다거나 회사 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거기서 이제 알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회사 이직하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소서 쓸 때 좀 특이하고 싶거나 아니면 난 대학 생활을 굉장히 재밌게 보내고 싶다 하면은 이색 알바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색 알바라고 하면은 뭐 밑에 나왔듯이 뭐 펫시터, 방송 엑스트라, 탈쓰기 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면서 내가 그냥 살아온 평범한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라 좀 다른 부분도 느끼실 수 있고 그쪽에서 만나시는 분들과 좀 더 나의 삶을 넓혀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색 알바도 추천합니다. 대학 생활이라는 게 우리 전공 안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콩닥콩닥 하면서 열심히 재밌게 놀다가 공부하다가 끝나는 게 대학 생활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드디어 세상으로 남겨진 홀로 이렇게 남겨진 상황이기 때문에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모든 게 여러분들에게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라이프 스팬이라고 하죠. 폭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폭을. 저희가 기말고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마지막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물론 또 추후에 질문하실 분도 있겠지만 기말고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기말고사는 2020년 7월 9일 목요일 여러분들의 수업 시간에 치러지게 됩니다. 강의실에서 치러지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은 오토캐드를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왼쪽에 노란색 어떤 물체가 보이잖아요. 그 물체를 여러분들이 오토캐드로 그리시면 됩니다. 표현 방법은 삼각법을 기초로 합니다. 삼각법을 기초로 하고요. 단면을 내든 보조 투영도를 그리든 상관없습니다. 저희 공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요. 정확하게 왼쪽에 있는 물건이 나올 수 있는 도면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도면 작성법에 따라서 그려주셔야겠죠. 마구잡이로 그리시면 다 감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도면 작성법에 따라서 그려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치수를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치수를 다 표시해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도면에다가 도면 작성법에 맞게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시험 시간은 60분입니다. 아마도 도면 1개는 아닐 수도 있어요. 2개일 수도 있고요. 1개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그리는 연습을 그만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주도 과제가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수업을 다 듣고 과제까지 제출을 했을 때 출석 인정을 받기 때문에 과제를 하셔야 되는데, 이번 주는 그냥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을 쭉 돌아보시면서 내가 오토캐드를 혹은 3D 툴을 잘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 게 좋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짧게 한 페이지 안에, 한 페이지 이내로 짧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내가 3D 툴을 굉장히 잘 다루게 되면은 어떤 게 나한테 좋을까? 라는 주제입니다. 그 주제로 PDF로 만들어 주시고요. 뭐 워드나 한글 문서 사용해서 PDF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하시면은 PDF 파일이 나올 겁니다. 학과, 학번, 이름 꼭 적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과제물란에다가 또 하나 올려 놓겠습니다. 그래서 꼭 15주차 과제까지 다 마무리하셔서 출석 체크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0살 혹은 21~2살 뭐 이렇게 20대 초반이시잖아요. 제가 오토캐드로 도면을 그리듯이 치수를 적듯이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20년 정도 살아왔고 굉장히 많은 변화를 크기적으로 봤을 때 아기일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살이 됐고 나는 성인이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마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은 20년이 아닌 뒤로 70년이 더 있고요. 그 70년 동안 뭐 21살, 22살, 31살, 32살, 41살, 42살, 90살까지 주변에 세상에 굉장히 어른들이 많아요. 그 어른들의 삶을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살게 되시겠죠. 근데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른이 됐고 여러분 하나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드디어 시작하는 그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날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굉장히 알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빈둥대고 누워서 하루를 보내는 거, 어쩌다가 하루 피로를 풀기 위함은 괜찮겠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보내다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절하고 포기하고 힘들어 하시는 여러분이 되지 않으시고 정말 꿈꿔왔던 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하시면서 즐거운 20대를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대학생활 역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학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도 많으시고 할 텐데 뭐 해외는 일단 올해는 못 가겠죠. 올 여름 방학 때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그동안 못 하셨던 거 다 하시면서 즐거운 방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학 동안 되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방학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굉장히 알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시험 때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제물도 다 잘 검토했습니다. 방학 잘 보내시고 꼭 수업 시간에 시험 볼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